그래서 유가도 빠졌어.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두 남자 쇼. 우리가 시즌2죠. 마켓 11을 저희가 찾아뵙고 있습니다.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정식적으로는 시즌3죠. 시즌1은 되게 이제 어렵게 그죠? 촬영을 했었고 시즌2가 있었고 이번이 이제 그 시즌3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 또 15년 됐으니까 시즌3를 쓸죠? 네. 개편했으니까. 시즌3예요. 원래가 정식적으로 원래 둘이서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저희 스튜디오에서 팟빵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그때가 시즌1이죠. 아, 맞아요. 네. 그때 엄청난 인기 있었는데 나름 우리끼리 우리끼리 인기 있어. 그럼 시즌4는 다른 데 가서 하는 거로? 네. 네. 오늘 시장 상황이요. 미국이 이틀 연속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만큼 빠지지 않았었는데요. 좀 상당히 좀 내려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이틀 동안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낙폭과의 반등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시장 간단히 짚고 나서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유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유가가 또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 유가가 4% 이상 또 급락을 하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47불대로 내려갔죠. 47불대로 내려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유가 뭐 급락했지만 당연히 달러 인덱스도 올라갔을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5년 만기 이하 국채 모두 다 이제 마이너스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2% 이하로 지금 떨어져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재현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 어제 한 3천억 나왔고 선물 매도가 9천 계약 이상 매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 1,300억대 매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옵션 만기가 8일이죠. 옵션 만기가 내일이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 때 이제 또 배당에 들어왔던 물량에 대한 매도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보면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사우디가 미국이랑 유럽향 가격을 0.6달러씩 내렸잖아요. 유가 우디가.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캐나다도 얘기하고 미국도 얘기하고 러시아 얘기하는데 그 일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요. 캐나다하고 이제 사우디에 대한 증산 경쟁이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증산 경쟁이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나오는 거 아니야.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중유 쪽에서 이제 경유 쪽에서에 대한 증산 경쟁에 대한 쪽이 확산이 돼서 이제 중유 쪽까지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유가가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유가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자산이 다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고기만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일이죠. 200만 배럴 이상에 대한 공급 과잉 속에서 추가적인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KDB 대우에서도 유가 뭐 30불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KDB도 KDB도 지금 20불 30불 얘기를 지금 오늘 보게 되면은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KDB 대우증권 리서치에 주목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는 가장 적중도가 높은. 물론 그것도 있죠. 아니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적중도. 대한민국 최고의 분이 잠수형 오시잖아요. 올 들어 적중도가 가장 높았던 KDB 대우. 올 들어. 잠깐인데. 작년까지는 아니었어. 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리서치 센터 출신의 대표가 이번에 2명이 연말 연초에 됐거든요. 대표 사장님 되셨죠? 네. 홍성국 대표가 리서치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방송 끝나고 여기 오면서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리서치 세력이 커지고 있대요. 그리고 리서치 약간 반발을 하던 또 영업 쪽의 사이드 있잖아요. 네. 약간 부팀 있나 봐, 지금 거기요. 그 회사네요. 그런 또 똑같은 흐름이 IBK 쪽에도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어. IBK 리서치 신성호 대표님이 계신데 이분이 글로 가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신성호 대표님은 제가 예전부터 모시고 그랬었는데요. 공부하는 분이야. 네. 일단 IBK는 공부하는 직원을 쫙 가린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직접 아침마다 강의하거든요. 순방하면서 DNA가 안 맞으시네요.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그 공부는 내가 좀 하지. 그런 공부는 하지. 왜냐면 인사이트 있는 분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분이 날 좋아해. 근데 그분은 인사이트도 있는 데다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엉덩이도 무거우니까 도저히 못 쫓아가는 분이지. 그런 분을 이따가 잠시 후에 또 제가 소개를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날입니다. 시장은 좀 반등하지만 딱 오늘 반등 어떤 느낌 들어? 이 얘기부터 해봐. 진반등이야?
쥐꼬리만큼 갖다 붙이는 거죠. 쥐꼬리? 네. 내가 보니까 오늘 30포인트 반등 나온다. 이성원 대표 요즘 분위기 안 좋아.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일단 기대는 한번 해보겠고요. 일단 서론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분이 오셨잖아요. 네네. 이 추위를 뚫고 오셨어. 그러니까요. 새 인사부터 드리면서 한번 모시겠는데요. 다음 코너에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도 마찬가지였고요. 14년도 마찬가지였고요. 2015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리서치를 자랑하는 키움증권. 거기서도, 투자 전략 쪽에서는 2인자입니다. 네. 업종 담당은 아니니까요. 투자 전략 쪽 2인자. 1인자분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담배를 과연 끊으셨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2인자는 살며시 그걸 알고 팔았잖아. 난 돈 때문에 끊는 게 아니라는 걸 의지를 보기 위해서 미리 잡은 그런 분인데요. 오늘 모셨습니다.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악수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좀 멀어서. 팔이 가지가 않네. 지난 연말에도 저 없는데도 와서 우리 또 나름 또 제 뒷담화도 은근슬쩍 이 친구 하는 것도 잘 받아주시는 보기 맞는데요. 연초부터 지금 약간 유가 좀 더 내리고 있어요. 좀 일시적인 건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바닥이 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시면 어떻게 보세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야? 이 대표. 네. 의견이 약간 바꾸신 건가? 아니 뭐.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당초 한 55불까지 생각했었는데 네. 그때 변수 안 넣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아! 그 변수 안 넣은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싸움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어떤 변수? 이게 기본적으로 싸우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치킨 라면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네,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맞잖아, 이 사람아. 내 말이 정확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게 국제유가 같이 그 만약에 설비 투자하고 이럴 때 돈 많이 드는 것들은 가격이 앞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더 판다. 백어데이션이 심해진다. 네네네. 그리고 옛날에 그 점유율 경쟁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중국 같은 나라가 사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인해서 판다. 사실 유가가 이제 80불 때도 깨졌던 이유는 그 보시면 한 100불에서 80불 내려왔을 때 그 하단이 깨졌던 가장 큰 이유는 80불이 딱 내려왔는데 100불에서 20불 내려왔는데 사우디가 그때 가격을 할인해서 중국한테 줘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점유율이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게 사우디가 싸움을 먼저 건 거죠. 이제 쉐일의 반작용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뭐 어저께 다시 이제 사우디가 또 반격을 또 한 거죠. 이제 미국 본토에다가 너 싸게 준다. 너네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랬는데 그럼 미국 오일 메이저가 여기서 바로 항복하면 유가 바로 이제 진정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더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오일 메이저도 하나 쓸 카드가 하나 또 있거든요. 저기 미국 행정부한테 가가지고요. 네. 공화당을 자꾸 자극해서 로비를 해서 저기 보내는 거. 그 원유 수출을 허락받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단가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국 단가보다 그 생산 원가보다 유가가 낮다 그러지만 이건 고정비가 포함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팔면 가변비보다만 변동비보다만 위에 있으면 갖다 파는 게 이익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우디 우리도 힘든데 너네 생산원가 35불인데 너네 거기까지 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너네 재정유가라는 것도 있잖아. 네. 너네 돈 많이 쓰는데 너네 군대도 다 전원 용병인데 그러니까 자국민 중동에서 민주화 이런 거 몇 번 봤는데 괜찮겠어라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석유 수출 재개 얘기가 요새 다시 살금살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중간 선거 끝나면 언제 바로 될 줄 알아도 지금 지연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움이 아직 덜 끝났다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또 있는 게 미국 행정부를 건드려서 사실 내년 상반 5월에 이란 핵 협상이 있거든요. 미국이랑 이란이랑. 근데 정치적으로 보시면 지금 사우디랑 원래 그 이슬람 연합이랑은 같은 그 근본주의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긴 굉장히 싫어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란이 나서주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핵협상에서 둘이 합의가 일어나면 이란 석유 수출 금지 조치가 풀리게 됩니다. 두 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두 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치킨 게임은 한 사람이 져야 되는데 네. 아직도 싸움이 아직 끝이 잘 안 보이고 있다는 거는 그때 한번 재작년에 금 2,000불에서 생산원가 1,000불까지 내려갈 것 같다고 생산원가 한번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이게 보면 박수 한번 쳐야 돼.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네. 키움 같은 대표적인 대명 최고의 증권사의 리서치에서 핵심을 갖고 가는 분이 의견이 약간 수정하는 건데 이것도 쿨하게 얘기하잖아. 또 새로운 변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건 두 가지. 저는 이제 미국까지 했는데 이란의 수출 재개 이것까지 나오면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전반적인 지난 3주 전 그때보다 지금 유가가 하락 좀 더 내려갈 수 있고 바닥 어느 정도 언제 기간으로 보면 문제는 시기가 더 관심이거든요. 가격보다는. 그건 뭐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문제여가지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생산 원가라는 것도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생산 아무도 모르죠. 예, 자기네들이 얘기해 주는 건데 그 얘기해 주는 생산 원가라는 것도 그 생산 양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 생산 원가도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48불 정도인데 한 40불, 35불에서 40불 사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려갈 룸은 남아 있는데. 폭은 이제 속도는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금융시장에 줬던 마지노란, 그러니까 한계적인 그 나쁜 이펙트는 조금씩 약해지는 거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좋은 이펙트, 글로벌 소비 지출을 확대시키는 이펙트, 이런 것들을 조금씩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속 이제 외국 애들도 보잖아요. 그러면 시티그룹이 어저께 기존에 이제 연중 브렌트 기준을 보면 80달러에 63달러로 내렸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이렇게 변수를 좀 비싼 것도 있었던 건가?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내린 건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싸움이 적당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지금 죽자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자고 싸우잖아요. 죽자고 싸워가지고 진짜로 한번 서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싸움 언제 끝나냐면 서로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그만 싸우자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누가 지금 뒤를 멈칫할 때 지금 싸움이 걸었는데 아직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이 원유 시장은 오일 메이저와 오펙의 싸움인데 제일 처음엔 오일 메이저가 잡고 있다가 오펙이 만들어지기 전에 오일 메이저가 잡고 있었죠. 이게 마케트 형성이 안 됐어. 그냥 석유 거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펙이 잡았죠. 그 다음에 지금 오일 메이저 셰일로 반격하고 지금 오펙은 증산으로 반격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도 지구 끝까지 간다. 우리도 증산한다. 뭐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이 석유 수출하기 전에 우리는 낮은 가격에 오일 메이저 너네 미국 본토에서 한번 힘들어 봐라. 이런 거고 오일 메이저는 지금 그래? 그러면 석유양을 나도 더 많게 해줄게. 나도 너네만큼 만들 수 있어. 왜냐면 미국 사우디만큼은 만들잖아. 그렇죠.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서로 힘들어질 때까지 한마디로 사우디가 조금 버든을 느낄 때까지 한번 내려가지. 근데 그 10불 정도만 내려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 거죠. 그거죠. 왜냐면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캐나다 얘기도 다음으로 나오잖아요. 캐나다가 이제 샌드위 이런 거 해갖고요. 일부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그쪽에 주로 보면 이제 알바타주 이런 쪽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냐면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냥 바우처로 줘요. 주민들한테 뭐 1,000불 이렇게 한 가구당 이렇게 막 줘요. 의료보험도 내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의료보험도 안 받아요. 의료보험도 주에서 내줘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다 석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샌돌이나 맞죠, 쉘가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문제 보면 약간 좀 얘기하신 대로 좀 가격 떨어지니까 좀 경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직접 봤는데 이번에 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생산 얘기하는 거 우리는 사람만 넣으면 된다는 거야.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트럭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있잖아요. 트럭 하는 사람들 도우면 되고 좀 더 주면 된다는 거야. 언제라도 뽑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개발 안 한 데가 널려 있다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용평에 이렇게 스키장 가면 수많은 산중 중에서 스키장 하나 하려면 야 저 중에 막 따지면서 저게 제일 좋다 이런 걸 따지잖아요. 맞죠? 이렇게 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날씨도 뭐 이래야 되는데 캐나다나 이런 데는 미국이나 저 사람 특히 캐나다 사람 안 사는 데 많잖아요. 이게 보면 저거 한번 하면 된다는 거야.
사람 안 가본 데가 많다는 거죠, 아직이요. 그러니까 아마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오늘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조금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유가 좀 하락, 뭐 가격보다는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더 좀 얘기 좀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이런 그 합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중에 한 명이 져야지 끝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둘 다 약간 힘들면 둘이 대충 합의할 겁니다. 네. 오펙이랑 오이메이저랑. 근데 이게 빨리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제어하는데 이 원유 시장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수요처가 새로 안정적인 그러니까 큰 손이 글로벌리 떴는데 이 손님을 지금 내가 조금 가격을 올리려고 양을 좀 덜 주면 옆에 있는 러시아나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증산을 하면 큰 안정적인 손님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씩 약간 그 합의를 딜레이 시키는 요인들이 또 서브적으로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딜레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약간 재미없는 얘기지만 이게 좀 우리 수준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전전님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수준이 있어. 실제로 보면 어저께 이선 대표가 밤 12시에 전화 연결하려 했는데 워낙 바쁘셔서 연결 못했어. 음주 가문 때문에. 그렉시트 얘기 좀 해줘요. 그게 정말 극심한 얘기야? 오늘 두 번째 그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전략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물어보는 게 딱 그거였어. 첫 번째는 그렉시트부터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일단 25일에 아시다시피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시기자가 웬만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 그 제도가 재밌는 게 50% 넘으면 뭐 이렇게 조금 더 주더라고요. 20%를. 아 그런 게 있어요? 재밌는 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모르겠는데. 보너스 샷이네. 그러니까 먹고 떨어지라고. 근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안 돼도 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근데 첫 번째 관심은 사람들은 일단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가능성과 그렇게 탈퇴 안 되더라도 아니면 탈퇴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갑자기 굉장히 커질 것인가. 근데 일단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예언 들어가나?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99%. 그리스가 지금 시리자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집권하면 그리스 국민 여러분 긴축하느라고 힘드시죠? 제가 가서 빚 반 까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야? 우리나라 그 뭐야? 나를 바라봐.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 그 사람 누구야? 내가 여기서 막말해볼까? 아니 그 사람 누구야? 허경영 같은 사람이야? 그 쓰리자 그 당수가? 아니 근데 일단 나쁜 놈이야. 쓰리자 당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생각해봤는데 그 유로존 탈퇴하는 거 얘기했던 거 예전에 얘기했던 거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아 그랬어?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그 얘기는 이렇게 한 겁니다. 빚 50% 내가 깐다. 그리고 만약에 걔네들이 안 까주면 우리 그냥 유로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말이 안 돼. 긴축이 싫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탁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작살나는 거죠. 얘네들이 쓰는 자국 환율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되죠. 뭐. 드라크마. 발음도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유로존, 그러니까 얘네 외환보유고가 금 몇 개 빼놓고 없거든요. 당연히 뭐 유로존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금 몇 개밖에 없는데 문제는 금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외환보유고 없으려면 경상수지가 흑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달러가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경상수지 이 나라가 적자입니다. 여행수지 글로벌 경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행 잘 안 가는 거죠. 치안도 불안해지고. 그 옆에 크로아티아로 다 가잖아요. 이제. 근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이 나라가 제조업 베이스가 없어요. 그럼 제조업이 없다는 얘기는 드라크마가 약세가 돼도 이게 수입 물가가 굉장히 환율의 변동이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만드는 게 없으니까 다 사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드라크마가 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당연히 뭐 엉망진창이니까 폭락하면 수입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러시아 보시다시피 그냥 금리 올리고 긴축해. 그러면 긴축하기 싫어서 유로존을 나간다. 근데 나가는 순간 훨씬 강력한 말도 안 되는 긴축을 해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나가는. 그렇죠. 그게 그래도 그러면 시리자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간단합니다.
포퓰리즘을 통해서 집권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시그널을 이유에다는 어떻게 주는 거냐면, 야, 나 그래도 좀 하는데 성의 좀 해서, 프랑스도 옛날에 그 재정 지출 줄이는 거 1년 유예해주고 그랬는데 나도 조금 줄여주고 조금 금융 완화하는데 우리 국채는 좀 열심히 사주고 그래 줘라. 네. 이 정도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 25일까지 그럼 계속 그리스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냐, 계속 노이즈를 계속 줄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4일 정도부터는 이 그리스 노이즈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리스가 약간 쪼르는 거거든요. 2010년부터 보시면 그리스가 쪼르고 그다음에 그런 긴축을 하든지 아니면 ECB가 금융 완화하든지 그런 계속 반복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가 나가면 그리스는 망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은행들의 디레버리징 유로존 안에서 강력하게 조금 더 발생하면 유로존이 또 머리가 아프거든요. 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은행들의 그 통화 승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리스를 도와주는 돈이 은행들의 디레버리징을 막는 돈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그리스가 조금 징징거리는데 좀 도와주자. 어떻게 도와줄까? 일단은 ECB가 국채 매입을 하는 게 가장 편리한데 네. 아니면 뭐 ESM이나 이런 거 할 땐 돈을 또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ECB가 쏴주는 ECB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준비하고 있는데 14일 날 유럽 헌재에서 국채 매입이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독일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못하러 다시 판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독일 헌재에서 하는 게 유럽 헌재에서 하는 거는 독일을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독일 애들 스탠스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14일날 헌재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스물스물 ECB가 그리스를 약간 달래주겠구나. 네. 근데 재밌는 게 25일날 그리스 총선이 있는데 이게 ECB 회의가 23일날 있거든요. 실제로 사준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 줄 거냐면 아마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우리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고 지금 계획 짜고 있는데 네. 어떠한 특정 국가에 왜냐면 그 전까지 독일의 스탠스는 뭐냐면 긴축 안 하는 나라 국채 안 사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나라가 금리가 높은 거죠. 근데 금리 높은 나라 안 사줄 거면 금리 낮은 나라 국채를 못 틀어 사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특정 국가 배제하지 않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CB가 그리스를 도와줄 거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널로. 네. 왜 그러냐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노이즈가 그때부터는 왜 떨어질 수 있냐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이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네. 전전님의 그림. 별거 아닙니다. 그냥 금리인데요. 이 그림 아니잖아. 이 그림 맞아요? 이 그림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갖고 놓으셔야죠. 예. 우리 전전님 실수할 때가 있네. 금리 보시면 오른쪽만 그리스인데요. 네. 네. 그리스 금리가 작년 10월, 9월부터 계속 높아졌는데 다른 픽스 국가들 금리 보시면 계속 떨어졌습니다. 얘네들 다른 픽스 국가들 다 금리가 1%에서 2% 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가 뭐 그리스만의 문제, 그러니까 핑계 정도에 끝날 가능해. CDS 같은 경우 보시겠습니까? 다른 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스 높아져도 딴 데 전염이 안 됩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 자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화면에서 올라가는 거 하나만 그리스란 얘기죠? 지금. 예. 예. 축도 틀립니다. 축 보시면요. 이쪽은 1에서 4% 얘기. 축도 다르네, 축.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축은 X축, Y축인데요. 아니, 근데 진짜 오른쪽 축이 다르다는 2년 거죠? 전만 하더라도 그리스 문제 불거졌을 때 그때 뭐 시리자가 어쩌고저쩌고 한다 때도 그리스 금리 그때 35%까지 올라갔었잖아요. 35%, 40%. 지금 10% 언더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그렇게 안 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부 부채가 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일단 재정 적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동안 긴축한 거거든요. 효과가 어느 쪽에 있었다고 봐야 되네. 예, 사람 많이, 공무원 많이 잘랐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인데 지금에 있는 그리스의 시리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긴축을 한 3년 하니까 자국민이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뭐라도 그냥 뭐 액션 한번 하고 그래도 좀 이쪽에 긴축 계속하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열받았다. 뭔가 너 조금 좀 해줘라. 모양새 좀 성의 표시 좀 해줘라. 이런 그런 거 실제로 정부 부채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요. 뭔가 후진국 같은 냄새네 정책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고.
근데 뭐 원래 그런 거죠. 뭐. 원래 빚 갚는 게 빚 많이 지면 한 번에 툭 갚는 사람 보셨습니까? 네. 그 빚이 조금이면 소액 대출이고 이런 거 금방 툭 갚으면 되죠. 뭐. 빚 많으면요, 그럼 갚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결론을 보면 그렉시트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로 될 것 같고요. 네. 네. 포트폴리오 전략 좀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보시면 큰 아이디어는 보시면 네. 첫 번째 유가가 내려왔다. 네. 이건 인플레이션 압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 보면 ECB가 좀 있으면 돈을 쏠 거다. 뭐 인민은행도 금리를 다 내려줄 가능성이 커졌다. 상반기 중에. 네네.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중국 애들이 SOC 투자를 막 하고 있네. 지금 발표를 막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다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 유동성을 쏜다.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이 보강된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이 보강되면 대형주가 유리할까요? 중소형주가 유리할까요? 중소형주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중소형주가 민감한 이유는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대형주 현금 많죠. 네네. 근데 할인율이 조금씩 풀립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주가에서 보면 중소형주 효과가 엄청 강했던 거는 QE를 4번이나 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경기가 정말 확장 가면 대형주 밸류가 뜨게 돼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지금 유리한 구간이다.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두 번째는 금리가 계속 네.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네. 전저점이 뚫리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고밸류에이션이랑 저밸류에이션 중에 고밸류에이션이 유리합니다. 할인율이 풀리니까요. 네. 그렇죠. 높은 멀티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30배 준다는 얘기는 30배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밸류에이션, 즉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싼 주식이 잘 안 뜹니다. 예. 세 번째, 중국도 SOC 투자를 하고 뭐 이렇다는 거는 경기가 별로란 얘기입니다. 글로벌. 그러면 당연히 성장주를 더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희소하니까.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어제 그 뭐 빌그로스도 얘기했듯이 2015년에 금리 인상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3분기에, 그러니까 약간 틀립니다. 미국은 그나마 동네가 제일 좋은 동네입니다. 미국은 3분기에 금리 올려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 한 번씩 더 내릴 겁니다. 상반기 중에 한 번씩 더. 예. 그러니까 2004년 6월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애들은 금리를 올렸지만 우리는 2번 더 내렸죠. 아직 미국의 온기가 우리가 못 느끼고 있으니까. 네. 그거 세 번째까지 그 성장주가 더 유리할 거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성장이 별로 없으니까 경기 부양이 나타날 거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SOC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도시화 할 것도 별로 없고요. 네, 그러잖아. 4대강을 다시 뽀세는 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동산 부양 이런 거 좀 할 거거든요. 더 우리나라는. 근데 이노믹스가 강하던데 이 사람아. 그리고 그런 걸 감안하면 일단은 말랑말랑한 게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장이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화장품. 네. 그러니까 뭐 게임 같은 거 경기랑 별로 상관없죠.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는 게 이거였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업종을 하나 물어볼 텐데 그래서 딱 물어보는 게 역시 우린 통하는 사이야. 내가 그 전전님만큼 아는 거는 태고 없이 부족하지만 네네. 질문은 정확히 알고 계시네. 이걸 사람 잘 찍어야 되거든요. 어제 잠시 얘기했는데 장용수 위원이 요즘 목소리가 커졌어? 컨퍼런스 콜 할 때? 아니 그 회의할 때 아침마다 회의할 때? 동일한 톤으로 언제나 말씀하시고. 게임은 뭐래? 게임 뭐 인터넷 이런 업종에 요즘에 대해서 그분 뭐라고? 게임 쪽 안 하시는데. 아니 안 하더라도 다 아는 사람이야. 예, 그쵸 뭐. 뭐 지금 게임 담당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니까 그 위에서 나 조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코멘트를 안 하시는데 게임 담당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일단은 신작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매출 증가 이런 게임들 그 다음에 아니 그냥 신작 게임이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중국에서 모바일 성장에 참여를 잘 못했는데 이제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뭐 좀 좁은 구역에서 물건을 팔고 게임을 팔고 있었는데 글로벌리 오픈해서 팔겠다. 이런 것들 게임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경기랑 성장이 그러니까 경기랑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게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국내에서 부동산 부양 막 하고 이러면 리모델링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용가치 측면에서 입각해서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 아파트가 비싸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공급이 아직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건자재 같은 거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자재. 그 다음에
지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 인터넷과 SNS의 결합으로 해서 유통망의 혁신을 갖고 오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도 유통망이니까 이거 그냥 콱 붙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요새 핀테크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콜라보레이션 이런 쪽 정부가 이쪽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성장 희소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막 하는 거거든요. 오늘 느낌이 좋아. 느낌이 내가 원하는 말을 다 해주겠네. 그 다음에 또 경기랑 무관한 게 또 조그만 것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데이터 보면 그 소비 데이터가 좀 깨지고 있어서 좀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스마트폰이거든요. 얘네들이 낸드가 막 이런 거 막 빨아들이는 겁니다. 막. 근데 그리고 뭐 이쪽에서도 하여튼 중국 그런 IT 시장의 빠른 성장에 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IT 부품이나 반도체 소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또 됩니다. 그리고 해외 공장이 있는 볼륨이 지금 그러니까 완성차는 볼륨이 안 커지는데 부품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해외 공장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이 있고 우리나라 수요 맞추는 현대 이걸로 말고요. 해외 공장이 있는 자동차 부품. 그리고 몇 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거 몇 개 더 있는데 그리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게임 쪽처럼 미디어 이 영화 뭐 이런 드라마 이런 것도 역시 그런 쪽으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나요? 업종까지 너무 깊숙이 물어보는 건 실례지. 불법이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영화는 잘생 안 해봐서요. 아니, 하나하지만 제가 숟가락 얹으면서 우리 전 의원님께서 반도체 스마트폰 얘기했잖아요. 이따 잠시 얘기할 텐데 계실 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이성 대표도 분석을 해주겠지만은 마이크론 텔레크론 실적을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오늘 시간에서 많이 빠졌어요. 4~5% 빠졌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낸드 쪽인데요.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성장 얘기하는 거는 반도체 쪽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비트 그로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건 이제 수량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낸드 쪽이요. 1분기에 거기에 스마트폰 이런 거 되겠는데요. 낸드 쪽에서 1분기 20% 증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비트 그로스가 20%면 대단한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요. 그런 쪽에서 오늘 얘기한 거 일맥상통하다. 지금 그쪽에서 이제 그게 또 말이 저도 좀 알죠 그런 거. 그 요새 유행하는 말이 뭐죠 그거?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라는 게 엄청 잡아먹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게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도 다 숫자로 된 데이터들은 이미 다 하고 있죠. 저희도 뭐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빅데이터라는 게 재밌는 게 보니까 이런 개념이죠. CCTV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CCTV에 뭐 자동차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누가 치고 갔다. 그럼 이걸 지금 어떤 놈이 치고 왔는지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안 본다는 거죠. 그냥 저장을 다. 그냥 그 동영상 그 파일을 이쪽에다 그냥 숫자를 확 바꿔버린 다음에 이 숫자를 확 한번 돌려버리면 누가 쳤는지 바로 탁 나오게 이런 거죠. 뭐 제가 동영상에서 만약에 손을 이렇게 했다. 몇 번 했을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데이터를 바꿔버리면 손을 몇 번 했는지 그냥 그것만 탁 1초 만에 알 수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미 다 사람도 알잖아. 매트릭스 영화잖아요. 모든 게 숫자로 설명되는. 근데 이 과거에는 불가능했죠. 왜냐면 데이터를 처리 속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조금씩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반도체를 갖다 쓰기 그러면 기술이 발달했다는 얘기여서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소재들은 경기랑 무관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오늘 오냐면요.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어저께 저 이성원 대표는 저랑 또 개인적으로 저희 딱 한 장 녹음하면서 얘기 많이 했고 또 지하철 타면서 한참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뭐 안 된다 얘기 안 해도 왜 이런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얘기하는데 오늘 안 써봐서 딱 얘기하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바쁘신데요.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 한마디. 보면 오늘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친구에게 올해 친구인 것 같아요. 1730명만 오시는데요. 시작할 때 1620분이었거든요. 다 우리 전전님 때문에 늘어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시청자 늘어나야지 우리 월급 올려주기로 약속했거든. 매일 오시면 일주일에 2번 오시면 안 돼? 좀 어렵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형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담배 피우는 분한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슈 돌 직구인데요. 앞서 잠시 전에 우리 전 의원님한테 정말 주옥하던 얘기.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못 듣는다. 그쵸. 어디 가서 못 들어 정말. 이런 방송이 없어. 상조해야 되는데 얘기하던 거 마저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대한 거 있죠? 그 화면 좀 보시면서 좀 자세히. 네, 일단은 뭐 4.62% 지금 시간에서. 왜냐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예.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시간에서 4.62% 하락이 됐는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화면 좀 잡아주세요. 1분기 실적 이거 안 보셨나요? 우리 PD님 예. 안 보이죠? 예. 이거 지금 4.62% 하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매출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 매출 컨센서스 매출 컨센서스가 이거 PDF가 있나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있네. 근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매출 컨센서스가 네. 지금 하회를 했습니다. 4.5억 불. 네. 45억이겠죠? 45억. 네. 예, 45억 불이었는데 영화 좀 약간 41억 불, 43억 불 네. 정도로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예상치는 하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순이익단에서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더 늘어났습니다. 기대치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일단은 매출이 좀 줄었다라는 거. 그럼 성장성의 둔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네. 그리고 또 1분기에 대한 이 전망에 대한 쪽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1분기 전망에 대한 쪽은 매출이 68%요? 68%의 매출을 차지하는 거가 이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D램, 네네, 그죠? 모바일 서버 그 수요에 대한 쪽에서 8% 정도 증가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네네. 보니까 영화 좀 약해요. 보시면 그 화면 좀 따라 올라서 잡아주시면 네. 되겠는데요. 지금 1분기 예측입니다. 예측은요, 지금 매출만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얘기했는데요. 네. 가이던스가 당초 실적 그 컨센서스보다 약간 좀 아래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는데 실제로 보면 1분기에 대한 효과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FQ1 D램 피겨스라고 약간 진하게 나온 거죠. 볼드한 거, 볼드 그걸 이제 고기 좀 줄을 잡아주세요. 전체 레비뉴에서 전체 매수의 68%가 여전히 D램에서 나옵니다. 이 회사가요. 8% Q2, Q by Q, 그러니까 뭐야, 전 분기 대비로요. 비트 그로스가 8%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8%가 D램 수요가요. 그리고 ASP, 그러니까 객단가는 1% 이제 올라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낸드 있죠, 낸드. 최근에 각종 모바일 쪽 환경이 더 강한 거가 되겠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26%.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낸드 쪽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예, 왜냐면 더 수익성이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비트 그로스가 20%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비트 그로스란 건 금액이 아니라 개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네. 개수 아니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반도체 용량 있죠? 네네. 반도체 용량 기준하는 게 비트 그로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가 여기 딱 써 있는 게 SSD를 강조해줘. 네. SSD는 뭐라 했어? 거기 줄쳐놨잖아, 자기가. SSD. SSD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해줘. 낸드 플래시로 디스크 드라이브 만든 거죠. 이번에 삼성에서도 이번에 나왔죠. 그러니까 네. 출하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 그로스라는 게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 정밀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거를 선 많이 그어갖고 만드는 거. 이게 그 수율이 아니고 선 많이 익어서 이제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정밀하게 더 미세화 과정. 네, 미세화 공정에 대한 쪽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져도 비트그로스가 가격 떨어지는 거를 비트그로스가 비트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비트당 단가는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비트그로스가 20%가 증가하는데 만약에 가격이 20% 밑으로 안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ASP가 높아지는 효과를 갖고 여기 나오잖아요. ASP는 6% 떨어졌는데 예상을 하고 20% 비트그로스니까 거기서 도와진다는 거죠. 이제 커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죠. 네. 말씀하신 거.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비트당 코스트는 5%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된다. ASP가 6% 감소가 돼서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한 5% 정도 비트당 코스트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직 5%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건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 꼭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서 빌 그로스 얘기는 했는데요. 빌 그로스의 개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아까 그 중요하고 아까 너무 짧게 지나는데 우리는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어떤 시청자 한 분이 빌 그로스 얘기 좀 코멘트 좀 해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빌 그로스요? 네. 지금 보게 되면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빌 그로스도 요즘에 끈 떨어진 갓이 돼갖고 이렇게 얘기가 먹히려나 나는 모르겠는데 야누스로 옮겼죠. 야누스 캐피탈로 지금 옮긴 빌 그로스가 2015년도에는 2015년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근거냐면은 일단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하락 압력 때문에 굳이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그 페드에서 굳이 서두를 이유에 대한 쪽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달러와 강세 네. 그리고 이제 오일 가격에 대한 하락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계속해서 페드는 네. 늦출 것이다. 네. 지연을 시킬 것이다. 2015년도 늦은 네. 그러니까 아직 2015년도 뭐 3분기 4분기까지도 네.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전 이코노미스트도 지금 보게 되면 다른 쪽에서 전부 뭐 4월달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전 네. 이코노미스트는 전혀 3분기에 대한 쪽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지금 베이스 라인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나서 래퍼 네. 들어보겠는데 지금 보면 유가가 워낙 내리다 보니까 원재재 가격이 다 같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 사항 좀 다시 한번 오늘 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부분의 원자재 우리가 시청자분들 아시고 이승원 대표가는 뭐 니켈이다, 구리다, 뭐 등등 뭐 철광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한 것 좀 화면 좀 잡아주시면 제가 설명해드리겠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유가라는 거 하면서 전반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경기에 대한 글로벌 경기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화면 이승원 대표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화면에 설명되는 것이 딱 이겁니다. 왜냐하면 just 오일 제목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lower commodity price here to stay 여기 계속 머물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반등 언젠가 하겠죠. 반등하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커머디티가.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커머디티가 다 떨어지는데 딱 하나 계속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시면 잠깐만 볼 텐데. 네. 1년 전 단가 대비해서 지금 보게 되면 팔라듐 정도만 지금 3년 전 대비해서 올라갔고, 예, 히토류죠. 네. 뭐 크루드 오일 반토막 났죠. 네. 지금 보게 되면 다 반토막이 났고, 네. 가스 뭐 오일 다 반토막이 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밀도 가격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죠. 네. 밀 정도 유지하고 있고, 콘 30% 떨어졌고, 3년 대비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쌀, 네. 지금 보게 되면 10%. 대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연화, 그 다음에 콩, 다 작살이 났고,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코코아. 네. 그죠? 코코아 좀 올라가네. 네. 커피 떨어졌네요. 네. 근데 1년 전에 비해서는 50% 정도 올라 있고요. 이거 중국 애들이 커피 먹는다는 얘기 들었죠. 그다음에 밑으로 쭉 보게 되면 설탕도 떨어졌고 유일하게 또 올라가 있는 게 커피하고 고기. 네. 코코아. 그래서 커피는 뭐 돈이 별로 안 되니까요. 네. 고기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커피가 돈이 안 될까요? 네. 아니,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네. 네. 제가 봐서 이제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큰 건 이제 다 보는데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고기가 많이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폄하했던 거가 그거 있잖아요. 그 사료. 그러니까 특정 사료가 이제 뭐 중앙 백신 관련 중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돼지 뭐 주사 맞추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요. 그 차트 좀 보여주세요. 뭐 중앙 백신이요? 아니요. 제가 아까 보여준 거 보면 장기 캐틀 30년짜리 고기 가격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고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비프 있죠. 네. 소 가격, 잠시만요. 아까 네. 차트를 이거요, 이거. 네, 그걸 보여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네. 이게 보시면 이게 몇 년짜리예요? 비프 데일리 프라이스에서 네. 1999년부터 지금. 네. 그러니까 30년짜리잖아요. 쉽게 보면은요. 네. 이게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약간 했는데 이게 보면요. 잘 들으세요. 이것도 올라가고요. 치킨도 올라가고요. 터키도 다 올라갔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 꺾이는 게 돼지고기 꺾였어요. 지금요. 돼지고기 약간 꺾였어요. 근데 돼지고기도 결국 다시 갈 거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씀하면 다 안 좋은데 지금 먹자 있죠. 먹는 거. 특히 고기. 다시 말씀하면 이머징 중국이라든가 이머징 국가의 수요 확대, 프로틴 이런 것들.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합니다. 100% 순수 햄버거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막 땅 고기는 넣고 막 이러는 거예요. 버거 빈이라 그러잖아요. 고기 덩어리요. 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 시간인데요. 저희가 뭐 틀린, 그저 그냥 얘기 툭 던졌더니 틀렸나봐요. 팔라둠은 백금이죠? 백금이구나. 백금. 네, 백금이고요. 뭐 PT가 A보다 비싸. 이거 뭐 하여튼 어려운 거 많이 쓰셨는데요. 네. 하여튼 그 히터리가 아니고 하여튼 뭐. 네, 백금입니다. 백금. 백금. 죄송합니다. 우리가 또 틀린 얘기를 했어.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또 소통하는 방송이 너무나 좋아. 틀리면 바로 인정하자. 틀리면 바로 인정하자. 네. 레포트인데, 오늘 레포트. CJ 얘기하신다면서요?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오늘 CJ 레포트는 그렇게 내용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많지는 않은데 이 CJ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좀 보자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룹이 어딜까라고 놓고 보면은 이 CJ 그룹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CJ ENM이 더 편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은 CJ 제일제당 지금 보게 되면은 CJ 제일제당, CJ ENM 이 두 가지로 일단은 그룹의 두 개의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라이신. 네, 라이신이죠. 근데 이 라이신도 결국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라이신 같은 경우도 가격 하락, 그죠? 라이신 가격 하락, 환율, 곡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로 하면 CJ 그 제일제당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많이 떨어졌어. 의외로 떨어졌어. 이게 잘못해서. 그 판가가 재조명되고 있고 투입 원재료 증가가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쪽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라이신이 왜 중요하죠? 이게 지금 중국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고기 소비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돼지고기 사료로 들어가는 게 바로 라이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이 라이신 증설 공장, 그죠? 이런 것들도 역시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이 바로 뭐 증설이고 어쩌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CJ 제일제당은 중국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CJ 제일제당이 중국에다가 뭐 비비고 매장을 깐다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들에 대한 어떤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지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미지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 마케팅을 가장 하기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영화 같은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 CJ ENM 같은 경우도 그렇고, CJ CGV도 그렇고, 지금 CJ CGV도 중국에다가 지금 4D 영화가 만들고 있잖아요. 직접 가서 깔고 있고, CJ CGV도. 그 다음에 CJ ENM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야, 뉴를 봐라. 그 뉴는 그 돈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적 엄청나게 잘 되는데, 뉴보다 훨씬 더 흥행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까? 근데 계속 투자거든요, 이거.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예. 규모도 크고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단순하게 뭐 삼시세끼 하나 뭐 잘 되고 뭐 드라마 하나 잘 되고 예능 프로 하나 잘 돼서 해결될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CJ ENM이 원하는 거는 뭐 그 한국의 뭐 월트 디즈니 그 이상, 뭐 그 이상을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CJ ENM도 역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컨텐츠 쪽에 대한 이 핵심 포인트. 근데 중국하고의 직접 진출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논하고 있고 직접 타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CJ ENM입니다. 그래서 이 CJ ENM, 뭐 CJ CGV, 이 CJ 그룹 자체가 차이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랜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했듯이 CJ가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클 수 있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 이게 소비재 부분에 대한 쪽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신창타이의 가장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룹이 바로 CJ 그룹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연말에 예측한 게 있어요. 중국의 뉴 노멀하면서요. 2015년 신창차에서 직업도로 얘기 나올 거다. 화면 오늘 설명해드렸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오늘 준비한 너무 많은데 요 화면 잠깐 하나 보여주고 우리가 못하더라도요. 시간이 안 되더라도 제가 하나 참고를 하나 해드릴게요. 거기서 저희 오늘 그 자료 중에서요. 그 신창타이에 관해서 얘기 쓴 게 있잖아요. 신창타이에 올라타라. 중국 신창타이 시대에 올라타라. 요거를 한번 잡으세요. 채팅창에다 쳐드릴 테니까. 아니 화면 일단 잡으세요. 설명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머니투데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름을 치시는데요. 이것도 URL 잡아주셔도 됐고요. 혹시 나중에 듣기만 하신 분이요. 정유신이라고 치세요. 정유신. 채팅창에. 그리고 신창타이라고 치면 검색될 겁니다. 정유신. 뭐 예전 증권사에 오래 계시고요. 은행도 계시다가 직전은 차터드 뱅크인가 있죠.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은행장 하시다가 거기 가다가 지금 증권에서 증권 사장 하시다가 지금 성황대 교수가 된 분이야. 그래서 이거 나왔는데요. 신창대 경제 본격 진입. 이거를 한번 정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좀 보시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1부 가기 전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계속해서 서버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서버하고 이제 팟캐스트 올려야 되는데요. 정확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운이 안 된다, 느리다는데 좀 저희가 프리로 무료로 쓰다 보니까 헐벗게 살다 보니까요. 저희가 서버가 미국 서버를 씁니다. 근데 오히려 국내 서버보다 좀 안정된 건 확실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와요. 서버가. 그래서 약간 다운이 처음에 시작할 때 느려요. 그리고 시간차가 있는데 한번 다운이 되면 바로바로 됩니다. 그래서 구독해서 자동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급하다, 제일 빨리 듣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유튜브로 가셔야 돼요. 특히 영상을 위주로 보신 분요, 유튜브에 무조건 구독하셔야 하면 제일 빨리 가고요. 거기 한번 들어놓으면 트위터를, 저희 트위터를 등록하시면 쓰신 분요, 트위터는 슬래시에 딱 원입니다. DDAKONE. DDAKONE를 치시면요,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DDAKONE. TV가 아니라 DDAKONE 슬래시하고요. 그걸 치시면, 해주면 저희가 바로바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화질도 제일 좋고요. 그 풀 화질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리고 오디오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유튜브에 구독하시고 거기에 뭐 좋아요, 평가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팟빵을 통해서 하는 것도 계속 서비스를 하는데 하여튼 속도는 제일 빠른 건 유튜브가 제일 빠를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유튜브 어떻게 찾아요? 이런 분 계시는데요. 아주 쉬워요. 유튜브에 들어가셔갖고요. 그냥 딱 TV, 한국말로 딱 영어로 TV 치면 저희 딱 들어옵니다, 거기요. 그거 한번 화면 좀 잡아주실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역시 구독하시면 됩니다. 절 잡지 말고. 절 잡지 말고 화면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보여야지 잡는다고 우리 유튜브, 딱 TV. 네. 또 못 찾을 수가 없다. 네. 유튜브 들어서 딱 TV라고 치면 나와. 유튜브 DDAK TV. 이렇게 딱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기 나오고 구독하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구독고 그만 누르시면 돼요. 여기 옆에. 누르시면 딱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일 빠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려보면서 어저께 거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일 빠르고 화질도 제일 빵빵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부까지 마치겠고 2부에는요. 저희 못한 이슈 얘기 마저 하겠고요. 오늘 또 전문가도 모시는 코너가 있으니까요. 전문가 모시고 얘기 계속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1부 시작할 때보다 약간 조금 올라가는 코스피가 한 4포인트 정도까지 회복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플러스 정도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많이 실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종목군을 보면 대형주주 근데 반등하는 것은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일단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 조선업종 아침부터 좀 반등을 뭐 기술적 반등이 됐건 간에 조금 반등을 시도하는 게 있었고요. 업종으로 보면 그 업종을 조금 하기 전에 보면 항저력이 오늘 올라가는 게 좀 있습니다. 있고요. 또 하나 업종으로 보면 누가 뭐래도 현대 자동차거든요. 현대차나 현대 같은 자동차 부품. 그래서 사실 오늘 이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오늘. 아까 얘기한 말랑말랑 얘기해서 나를 못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오늘 이런 쪽에 자동차 주식들은요? 일단은 뭐 어제 반영되지 않았던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도 일단 12월달 판매량 좋았다. 네네. 라는 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현대차 뭐 증설액 그 81조 투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뭐 새로울 거 없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현대차의 현대캐피탈 지분에 대한 쪽을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려감에 대한 쪽은 좀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현재 위치 뭐 16만 원대 또 초반대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뭐 그 위치 16만 원 전후 밑에 언더에서라면은 현대자동차도 상당히 좀 상당히 저평가된 뭐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방송에서 별로 그 종목으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큰 틀에서만 다뤘던 분야가 헬스케어가 있어요. 그죠? 헬스케어를 얘기 많이 했죠. 종목을 하나하나. 왜냐하면 이거는 뭐 다른 뭐 환경이라든가 모니터 방송 보시고요. 아마 여기 전문가들도 그런 거 좀 잘 아시는 분들은요. 그 그런 특정 헬스 기기 얘기하는 거 있을 거예요. 무슨 뭐 체지방이다 아니면 눈을 검사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오르는데 올해 들어서 오른 게 사실인데 혹시 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좀 그런 게 세요?
오늘 아이센스 보고서도 나왔던데. 아이센스. 인바디? 예, 인바디. 네. 아이센스는 뭐 좀 더 약보합으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뭐 아이센스, 인바디 그다음에 뭐 이쪽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오늘 반응은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 제가 왜 지금 말을 꺼내냐면요. 네. 지금 보면 엊그저께 제가 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빅토리아 시크릿의 브라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먼저 웨어러블 기기를 얘기했는데요. 헬스 기기는 우리나라에 올라가는 것들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지만요. 네. 헬스케어가 대부분이 제품군이잖아요. 눈을 검사한다, 체지방을 검사한다. 그런 기기잖아요. 네. 뭐 그것도 물론 좋은데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관심 있는 기기가 뭔지 아세요? 헬스케어 중에 뭔지 아세요? 뭡니까? 제가 책 드렸잖아요. 아직 그 알겠어요. 네. 그걸 갖고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규모로 보면은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에 그 시장 아직 천동난했던 그 시장이야. 20억 달러입니다. 20억 달러 시장이야. 미국 한 곳에만 20억 달러인데요. 그 20억 달러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솔직히요. 네. 어느 정도 커졌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2013년 대비 2배가 됐어요. 2배가 됐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가이던스랑 가이던스 어떤 리서치에서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앞으로 3년 후, 딱 3년 후입니다. 2018년에는요, 20억 달러 얼마로 늘어나냐? 80억 달러 늘어나는 거예요. 4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 말씀드린 제가 무슨 주식인지 잘 몰라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에 올랐는데 미국에서 올라가는 헬스케어랑 약간 다릅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요. 왜냐면 제가 좀 보긴 보잖아요. 그런 거. 쓸데없이 많이 주워 듣잖아요.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주식들이 미국에서 잘 가면 돼요, 요새.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못 봤어요, 솔직히요. 왜냐면 저는 비트컴퓨터 이런 거나 봤지. 네. 인바디 이런 거 들어봤고, 검안 검사? 그러니까 눈 검사하는 것도 회사가 뭐 있다면 그게 아이센스 여기요? 아니요, 그건 당뇨 혈당 스트림 만드는 애들이고. 뭐 있죠, 뭐. 네, 검안에서는 옵트론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오르는 모양이야. 근데 전 모르겠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전 몰라요. 모르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것보다는 모바일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가 당연히 그게 브라이도 들어가고 속에도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반지에도 들어가고 이런 거 있죠. 그쪽에 좀 주목해서 된다는 거. 웨어러블 사물 인터넷 기기라고 오히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하기보다는 웨어러블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웨어러블인데 그중에 그중에서 웨어러블인데 헬스케어 같은 데서 걔네가 놓으면 맞는 말이야. 자기도 나중에 써요. 네.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는 예전에도 이미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만보기? 만보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수준이 아니라 아까 지난번에 본인도 얘기했어요. 모바일 헬스케어가 만보기 아니야, 만보기. 그랬던 사람이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저건 네슬레에서도 유방 진단, 유방암 이런 관련된 거 얘기하고 거기서도 심장 막동수하고 브라이드하고 있잖아요. 하나 더 화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들이 아무리 인터넷이고 병성이 좀 방송에서 경고받을까봐 그걸 안 보여주는데요. 뭐야? 빅토리아 시크릿에 제품이 있어요. 실제 팔거든요. 네. 클리어런스 세일이라고 세일을 지금 들어갔거든요. 네. 세일 들어갔는데 그래서 75불짜리가 59불 99센트 막 팔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다. 뭔데? 거기까지. 나중에 그거는 딱 TV에 지금 들어가셔갖고요. 오늘 제가 쓴 글을 보면 그걸 자세히 보시면 한국 사람에 맞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